자, 봅시다. 일단은 평가 문제집부터 살펴볼게요.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자, 그리고 교재 있는 사람들은 자 16페이지 펴놔주면 돼요. 일단 자습서 말고 평가 문제집 16페이지. 자, 여러분들 좀 해왔어도 해설을 좀 들어야 돼요. 해설을 좀 들으면서 한 20분 정도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춘향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1번 문제 보자. 1번 문제. 자, 제망매가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어요. 자, 1구에서 8구까지는 자연의 섭리로 인한 슬픔. 결국 뭐예요? 누이의 죽음이었지? 자, 그리고 9구에서 10구는 몇 번이겠어요? 2번이지? 자, 종교적 믿음을 통한 극복. 자, 여기서 종교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죠? 불교. 이제 불교. 불교적 승화죠. 불교적 승화.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사 나와요? 라는 감탄사가 나오긴 했지. 이게 19치 향가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제망매가의 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충분히 얘들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5개 다 봐볼 거야. 잘 봐봐. 이른 바람에서 이른은 일찍 찾아온이라는 의미이며 바람은 실현을 의미하므로 요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절이 뭐예요? 급작스런 죽음이야. 떨어질 입에서 떨어질은 죽음을 의미하고 잎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존재로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의미하므로 이는 죽은 누이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한 가지에서 가지는 여러 잎을 키우는 존재이므로 이는 자식을 낳은 부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나서 그러니까 죽은 누이와 나는 어때? 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미타찰은 극락세계를 의미하므로 이는 화자가 혈육을 잃은 슬픔을 불교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하기에 설정된 공간이다. 자, 5번이 왜 틀렸을까? 5번 봐볼래? 돌을 닦는 행위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꿈꾸며까지는 맞을 수 있어. 극락에서 보고 싶다 했잖아. 근데 갑자기 학문에 정진하여 성취를 이루면 안 되죠. 맞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왔지? 그래서 2번에 5번이 정답이야. 갑자기 학문을 성취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자,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송미인국의 시입니다. 이거 별표 좀 쳐볼까 얘들아? 이 무조건 나올걸요?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 상관물은 반드시 출제되게 돼 있어요. 자,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좀 써볼래? 그 보기 있지, 보기. 그 보기 옆에다 이렇게 써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일치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서 화자가 정서를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일치될 때도 있고, 5월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작품마다 다른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일치될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송미인국에서 나오는 객관적 상관물이 크게 2개거든.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빈배. 알겠지? 두 번째는 여기 동그라미 3번의 반벽청등이야. 저걸 보면서 화자는 내 옆에 임이 없잖아. 임이 없으니까 어때? 신나 외로워? 외롭잖아요. 자, 그러면 2번 가볼까? 2번. 빈 배는 임에게 갈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드러낸 객관적 상관물이다. 일단 이게 정답이거든요. 일단 2번이. 근데 넘어가면 안 돼. 3번에 별표 쳐봐. 반벽청등도 객관적 상관물이야. 내가 집에 돌아왔어. 왔는데 뭐 독서공방이잖아요, 혼자. 근데 옆에 이제 걸려있는 등불이 밝다는 거야. 나는 혼자 있는데. 자, 봐봐. 반벽청등은 객관적 상관물이 맞거든.
화자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근데 왜 틀렸을까?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원망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만 잘 체크해 주세요. 두 개가 대표적인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 상관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얘들아 4번도 별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써보자. 그 첫 번째 500년 도읍지라고 써있죠. 거기 위에다가 시조. 500년 도읍지라고 써있잖아. 거기 시조. 그 다음에 제망매가 써있죠. 제망매가에다가 향가 이렇게 쓰세요. 시조와 향가의 공통점을 고르래. 오케이? 자, 정답은 1번이야. 왜? 이렇게 써봐. 여기다 이제 너희들이 쓴 거에다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3단이지 3단. 초중종, 초중종, 초중종. 그리고 종장 첫 음절에 뭐가 들어갈까? 감탄사가 들어가요. 어지버. 응? 두 번째. 향가. 향가 어떻게 돼 있을까? 기, 서, 결로 돼 있어요. 3단이네. 맞니? 그리고 이것도 19채 향가에 한해 19채 향가에 한해 뭐가 들어가죠? 낙구의 감탄사가 들어가요. 됐니? 찌웠다. 그래서 시조나 향가나 몇 단 구성이에요?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지 3단 구성? 그리고 어즈버와 낙구의 아는 시상을 전환해주는 뭐다? 감탄사다. 그래서 1번인 거야. 나머지 가볼까? 2번. 둘 다 독백체야. 둘 다 얘들아 독백체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대화체로 했던 작품 뭐 있어요? 우리가 배운. 송미인곡. 송미인곡은 여인 1, 여인 2 나오잖아요. 송미인곡이 대화체지. 3번. 서사, 본사, 결사. 이것도 송미인곡이야. 야야야. 송미인곡은 장르가 뭐예요? 가사야, 가사. 시조 다음에 있는 가사. 3번 틀렸지. 얘들아 4번에 이질적 성격의 공간이 뭔 줄 알아? 잠깐 볼래? 쓰지 마시고 봐봐. 사람이 살고 있는 이승, 우리. 그치? 그리고 죽은 후에 가는 뭐야? 저승. 이거 미타찰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승의 공간과 저승의 공간을 설정한 거는 뭐예요? 제망매가 향가죠? 제망매가? 맞나요? 근데 500년 도읍지 시조를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500년 도읍지는 공간 대조한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자연과 변하는 인간사를 대조했죠. 맞니? 그래서 자 4번은 이질적 성격의 공간을 제시한 거는 제망매가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공통점 찾는 거잖아요. 자 5번 여성화자 설정한 거는 뭐였죠? 송미인곡이죠. 그리고 어차피 뒤에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는 다 하나씩 다 틀린 거예요. 1번만 공통점이 될 수 있다. 자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1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1번. 자 잘 봐. 1번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거 제망매가죠. 대부분은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진다. 19채 향가로 형식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기서결.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된 전통 시가문학이다. 야 4번 유교야 유교? 유교예요 여러분들? 유교예요 불교예요? 불교죠 불교. 바꿔주셔야지. 주제는 불교죠 불교. 그리고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불교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죠. 누이의 슬픔이잖아. 누이 죽음에 대한 슬픔. 그래서 4번이야. 일단 유교도 틀렸고 그죠? 불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다. 이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향찰이라 그래. 향찰. 향찰로 부른 노래라 해가지고 뭐라 그래? 향가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번에 4번. 자 2번. 자 2번. 이 글을 보기와 같이 나눌 때 A에 들어갈 말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연 현상에서 뭐를 발견했죠? 인생 무상. 그죠? 인생 무상.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죠? 삶의 허무함이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 자, 3번 문제. 자, 요거는 좀 별표 쳐보세요. 이 문제는. 왜냐면 배경설화가 나왔으니까 꼭 봐줘야 돼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야. 월명사는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 제사를 올리면서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문득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가짜 돈을 날려 밑줄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다. 왜 하필 서쪽인 줄 알아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세계가 무슨 쪽에 있다 그래요?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지. 2번. 읽어볼까?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해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서 재회하고 싶다는 거야? 미타찰. 미타찰이 서쪽에 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3번이 2번이야. 자, 4번 문제. 기역 자, 기역 아는 무슨 사예요? 감탄사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쳐볼까? 이거 문제 풀다 보면 1번이 헷갈려요. 원래 1번 왜 틀렸을까? 맞는 말 같은데 왜 틀렸을까? 1번이 간절함이 틀린 거야. 자, 문제가 아의 기능을 물어봤지 얘들아. 맞지? 그럼 이제 1번 옆에 써보세요. 1번 옆에 써보세요. 감탄사 아지 지금 자체가 감탄사 자체가 써보세요. 화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제망매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냈다고 쳐봐. 그러면 1번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요거 뭐 물어봤어요? 감탄사 자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번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아하 하나가 화자의 영혼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 읽어볼까? 자, 누이의 죽음에 대한 고뇌와 슬픔을 불교적인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상전환 기능을 수행했다. 이게 정답이지. 알겠지? 감탄사의 기능이 3번이라고. 그냥 제망매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됐나요? 그러면 맨 밑에 19체안가에서 결국 기억이라고 하는 감탄사의 기능을 서술해보라 이거야. 딱 2개 쓰면 돼. 이렇게 쓰세요. 시상을 집약 또는 5월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시상을 집약하기도 하고 전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슬픔의 정서를 쭉 끌고 가기도 하고 그 슬픔의 정서를 기쁨의 정서나 극복의 정서로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3번이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5번. 자, 5번 얘들아 별표 치자. 5번에 별표 치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이 나왔어요. 좀 위에다 써볼까? 이 작품은 송미인곡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송미인곡. 자, 송미인곡은 뭘까요?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시조 다음에 가사거든. 가사는 약간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시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가 있거든. 여기서 다시 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송미인곡 같은 가사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보지. 자, 이건 다 볼 거야. 1번.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풍자적 수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송미인곡을 보면 비판 풍자는 없어요. 이 작품 보면 없다고요. 2번.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맞아. 알겠니?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돼 있어. 근데 왜 틀렸을까요? 오, 사은고야.
외워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잠깐 올라볼래? 아까 우리가 500년 도읍지 기억나? 500년 도읍지가 뭐라 그랬지? 이거 지웠지만 시조거든? 시조가 몇 음볼까? 사음보야. 시조에서 이어지는 게 가사야. 그러니까 가사도 몇 음보? 사음보야. 자꾸 까먹는데요? 그럼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이 장르가 지금 가사지. 응? 가사 음보. 이렇게 해도 외워. 응? 이런 거 나 하기 싫어. 응? 가사 음보. 이렇게 해도 외우라고요. 삼음보, 사음보 헷갈리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3번. 형식은 이게 마치 시 같거든. 야, 소설에 음보가 있어, 얘들아. 소설이란 거에 음보. 그런 거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형식은 운문으로 바꿔야 돼. 형식은 뭐라고? 운문이지만 바꿔주세요.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생 때처럼 하면 안 돼요. 알겠어? 하나씩 봐야 돼. 흘려보듯이 보는 거야. 그 문제 숫자로 막 무장창 막 100문제, 500문제 정시망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그죠? 중학교 때는 내신 대비할 때 막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해서 막 양으로 막 후라쳤거든? 안 돼. 알겠지? 고등부터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해석해야 돼요. 꼼꼼하게. 알겠죠? 그래서 좀 바꿔야 돼, 태도를. 다시. 자, 형식은 산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운문이야, 운문. 자, 운문 바꿨지? 자, 내용은 어때? 길거든. 마치 소설처럼. 그럼 뭐로 바꿔야 돼? 산문이다. 됐지? 그리고 이 송미인국의 작가가 정철이라는 양반 사대부야. 그러니까 사대부의 정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문, 산문 바뀌어서 틀린 거예요. 4번.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로 사대부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정답. 4번이 정답. 자, 이 문제 별표 쳐놨죠?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 전기 때는 주로 현실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조선 후기 때는 영군 지정과 안빈낙도를 노래한다. 전후기가 바뀌었어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후기고요. 자, 군주에 대한 또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자연에서의 삶의 만족감을 노래하는 것은 보통 조선 전기입니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6번 문제도 별표 치자. 자, 얘들아, 가가 왼쪽에 가를 보면 처음 아니야 이게? 처음 그리니까 이게 본사겠어, 서사겠어? 서사지, 서사. 본사 지우고 서사. 그러면 2번이 맞겠네. 가는 서사로 첫 번째 화자가 두 번째 화자의 하소연을 유도한다. 맞죠? 그래서 화자가 몇 명 나와요? 이 작품은 2명이 나오잖아요. 여인 1, 여인 2. 그치? 그래서 6번에는 2번이다. 2번. 자, 3번. 나는 서사로. 아니야. 나가 본사야, 얘들아. 나가 본사. 되니? 그리고 첫 번째 하자가 두 번째 하자의 외로움을 위로한다. 자, 뭐 틀렸고요. 자, 나는 본사로. 이건 맞거든? 아이고, 하소연하는 거는 2명이야, 1명이야? 1명이 하소연하고 1명은 위로하고 있지 않냐? 여인 2가 막 힘들어, 막 인 보고 싶어 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인 1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두 사람이 모두 토로하니까 틀린 거야. 자, 5번. 가는 서사고 나는 본사였죠? 그래서 자, 종합하면 2번이 되겠다. 7번 문제 가보자.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의 의미로 틀린 거야. 송강 정철은 동인들의 공격을 받아 관직을 잃고 조정을 떠나 전남 창평에서 무려 4년간 유배한다. 이때 정철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싸미인곡과 송미인곡을 짓는다. 자, 기억, 배곡경, 임금과 함께 지냈던 한양의 궁궐이야. 여기 떠나게 됐다는 건 유배 갔다는 소리죠. 니은, 님, 당연히 작가가 그리워하는 임금이겠죠. 디귿, 조물의 탓이로다. 자신을 시기하는 간신? 아닌데. 자, 일단은 정답 7번에 3번입니다. 자, 뭐라고 써야 돼요? 간신이 아니고 숙명, 운명이야. 알겠지? 지금 님에게 버림을 당한 것은 내 운명이고 내 숙명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무슨 태도라고 했지 내가? 임금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자책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책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 송미인국에서 화자는 임금을 꾸짖거나 임금에게 뭐라고 하거나 임금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임금은 잘 계실까? 계속 걱정하고 자책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7번에 3번. 자, 리을, 구름. 임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 이게 간신이지. 이게 간신이지. 그 다음에 미음, 뱃길. 임과 만날 수 있는 수단. 배 말하는 거지, 배. 됐니? 자, 그래서 7번에 3번. 자, 8번 가볼까? 자, 8번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뭐 간단히 갑시다. 간단히. 잠깐만 이거 좀 지우자. 잠깐만. 자, 8번 보세요. 8번. 자, 가는 본사로 독수공방의 애달픔이 나타나 있다. 2번. 가에는 꿈에서나마 그리워하는 입을 만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얘들아, 가에서 밑에서 6번째 거 볼래? 밑에서 6번째 거. 가에서 나의 정성이 지극해서 너 어디에서 님을 봤대? 꿈에서 봤다고 써있지 얘들아. 꿈 맞니? 그래서 2번 꿈에서나마 그리워하는 임을 만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번 나는 각신님에게 권유하는 화자의 말로 작품이 종결되고 있다. 각신님 달되지 마시고 뭐가 되시오? 구준비나 되세요. 그럼 이 구준비는 소극적 사랑이야? 적극적 사랑이야? 적극적 사랑이라 그랬죠? 자, 4번 나에서는 죽어서라도 임과 만나려는 각신님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뭐에서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고 싶다? 낙월 맞나? 낙월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낙월 되지 말고 달 되지 말고 뭐가 되세요? 구준비나 되세요 하고 있지? 자, 5번 가와나 모두 본사로 땡. 자, 5번 밑에 씁시다. 가는 본사인데 얘들아 나는 끝맺음 뭐야? 결사야. 알겠지? 가는 본사지만 나는 결사다. 종결이야 종결. 9번 보세요. 자,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 송미인곡은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는데 이 중 밑줄 치세요. 화자 소망을 방해하는 소재도 있대요. 여기 기억나? 꿈에서 드디어 그리던 누굴 만났어? 임을 만났지? 그죠? 근데 꽃기호하고 어떻게 됐어요? 꽃기호하고 꿈에서 깨버렸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화자의 소망이 좌절됐어? 닭소리 아니야? 닭소리? 맞아요? 응. 자, 그러면 닭개자가 들어가겠다. 닭개자가 들어가겠다. 개 어디 있어요? 5번 오전된 개성. 그죠? 5번. 그래서 닭소리에 다구는 소리에 꿈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방해한 소재가 바로 개입니다. 개, 닭. 10번 가보자. 10번 기억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기억이 나거리죠. 자, 이렇게 쓰면 돼. 소극적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소극적 사람. 왜 소극적 사람이야? 낙월은 멀리서 임을 보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달빛이 계속 비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낙월은 멀리서 임을 보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랑? 소극적 사랑이지? 그랬더니 여인 1이 뭐라 그랬어? 각시님 달되지 마시고 뭐 되시오? 구준비나 되십시오. 그러면 구준비는 무슨 사랑이야 얘들아? 적극적 사랑인 거지. 맞니? 자, 그래서 10번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11번 바로 밑에 나왔잖아. 11번 문제 바로 밑에 나왔잖아요. 니은 각시님 다리아커니와 구준비나 되시오. 적절한 것은 5번 보세요. 5번 화자가 각시님에게 임에게 적극적 태도를 보이라고 권하고 있다. 이게 구준비의 의미야. 되니? 그러니까 낙월하고 구준비 비교해 주셔야 돼. 넘어갔어요. 자, 12번 갑시다. 12번. 자, 가나다 공통점입니다. 12번에 별표 3개.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자, 좀 써봐. 일단 가 작품의 제목이 뭐였지 얘들아? 가 작품 제목? 제망매가진? 그러면 자 봐봐. 요거 무슨 갈래야? 향가. 쓰세요. 향가.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송미인곡이지? 송미인곡은 갈래가 뭐예요? 조선시대 때 가사. 자, 그 다음에 다는 500년 도읍지지?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조라 그래. 시조. 근데 지금 요 세 개 공통점이 있어요. 부재야, 부재. 없다, 부재. 자, 여기서는 누가 없어. 누구를 잃은 상실감이야, 누구. 우리 제방매가에서는 이 제방매가잖아요. 누이 맞나요? 두 번째 가사에서는 한 글자로 뭐래? 한 글자. 임. 결국 임금이겠지. 자, 시조에서는요. 자기가 몸담았던 어느 왕조. 고려 왕조. 알겠어? 자, 누이의 부재, 임의 부재, 내가 몸담았던 고려 왕조의 부재. 알겠니? 그거에 대한 슬픔, 상실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통점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거기?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하라는 거지. 이거 아무 대책 없이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12번 문제를 접하잖아요. 이거 푸는데 시간이 빨리 걸릴까 되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려요. 그럼 뒷문제에 집중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응? 제망매가 누이의 부재, 손미인고 임의 부재, 500년 도읍지 고려왕조의 부재. 맞아?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을 때 빨리 풀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3번도 별표 쳐보자. 자,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보래요. 기역은 미타찰이고요. 니은은 배곡경입니다. 자, 1번. 자, 미타찰은 공존과 화해를 상징하는 공간이고, 화해? 누이랑 화자랑 싸웠어요? 그런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배곡경은 경쟁과 갈등. 그냥 1번 틀린 거야, 얘들아. 2번에 별표 쳐볼래? 2번 별표. 미타찰은 화자가 돛닦는 공간이고, 자, 그 다음에 배곡경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다. 일단 어차피 니은이 틀렸거든? 근데 기역이 왜 틀렸을까? 응? 왜 틀린 거 같아? 미타찰이 저승이잖아. 그죠? 기억 왜 틀렸을까요? 봐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돛닦아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야. 알겠어? 도달하고 싶은 곳이야. 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고, 닦아서 가고 싶은 곳이라고. 이해가니? 이거 이해 갔지? 그래서 자, 돌을 닦아서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인 거지, 미타찰 가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니은은 당연히 틀렸고요. 자, 그래서 2번 별표 쳐놔요. 자, 그 다음에 3번. 미타찰은 죽은 누이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이건 맞지? 배곡경은 나를 시기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자, 4번. 자, 기역 미타찰은 화자가 미래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공간이고, 죽은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배곡경은 화자가 과거에 만족한 삶을 살았던 공간이다. 맞겠지? 자,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이것도 별표. 자, 4번도 13번도 중요해요. 자, 14번 보자. 자, 19체양가의 3단 구성은 시조의 초장, 종장, 종장의 전개 방식으로 계승돼 연속성, 공통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향가와 시조는 한국 시가문화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특히 제망매가의 쓰세요. 아와 쓰세요. 그리고 시조다의 어즈버는
모두 시상전환 기능을 한다. 자, 이거 둘 다 무슨 사라 그러죠? 감탄사. 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15번 가볼게요. 자,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납니다. 자, 15번 보자. 다의 표현상 특징이야. 다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시조였지, 시조. 자, 다에서는 얘들아 정답 일단 2번 고르고 써놔주세요. 자, 어디다 쓰냐면 다 시 자체에다 써주세요. 다의 중장 봐보세요. 중장이란 거는 두 번째 줄이야. 산천은 의구하되 임걸은 간디없다. 요거 밑줄 치라는 거야. 그리고 옆에 쓰세요. 자연은 뭐한데? 불변한데. 전혀 변함이 없는데. 뭐는 변함이 있다? 인간사는 변함이 있다는 거야. 그죠? 자연은 변하지 않았는데 인간사는 변했다는 거야.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구체적으로 뭔데요? 옛 고려의 충신들이야. 알겠지? 옛날 그 고려 왕조를 지켰던 충신들. 그러면 결국 이 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00년 잘 나갔던 고려 왕조에 대한 뭐야? 고려 왕조 역사 망국에 대한 뭐야? 안타까움이죠. 이해 가셨어? 그 잘 나갔던 나라가 한 방에 망해버렸잖아. 그거에 대한 무상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5번에 2번 볼래요?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하여 인생무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디없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가봅시다. 16번도 별표. 16번도 별표. 잘 봐요. 자, 가는, 얘들아, 가는 속미인곡이야. 가는 속미인곡이니까 가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가사. 지금 나는 500년 도옥지죠? 그럼 이거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조. 자, 가사와 시조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아까 했는데 몇 음보? 사음보. 알겠어? 그래서 3번이야, 3번. 둘 다 사음보예요. 둘 다 사음보. 1번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은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식은 가사만 되는 거죠. 2번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저 속미인곡만 되는 거지. 500년 도읍지는 독백체예요. 자, 나머지 4번, 5번은 필요 없습니다. 자, 17번. 자, 17번. 자, 가나의 십적화자입니다. 이거 답만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1번. 속미인곡 가는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맞지? 1번이고. 자, 보세요. 잠깐만. 그럼 여성 화자 1명 나와요? 2명 나와요? 2명 나왔지? 여인 1, 여인 2. 복수의 화자. 1번 골라주면 돼. 자, 18번. 자, 18번. 별표 쳐야지 이거.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과 니은의 의미입니다. 기역, 반벽, 청 등. 이거 아까 무슨 상관물이라고 했지? 객관적 상관물. 자, 시가문학에서 소재는 화자의 정서처지 감정을 표현하는 데 활용하고 직접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의 문학적 경험을 심화시키고 공감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대요. 자, 그러면 기역은 반벽청 등. 두 번째, 니은, 필마 뭐예요? 필마? 잘 봐봐. 500년 도읍지였던 이 고려의 수도 개성을 말 타고 왔는데, 자, 칠판 보세요. 자연의 모습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고려 왕조를 지켰던 인간의 모습은 어때? 변함이 있다. 그럼 여기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안타깝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1번. 기역과 니은 모두 화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8번에 1번입니다. 1번.
자, 이거 중요해. 별표 쳐놓으시고. 자, 19번. 가와 나에서 꿈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자, 한번 서술해 봅시다, 우리. 자, 이렇게 해보세요. 가. 자, 가에서 꿈은 뭐였어? 누굴 만났었던 그 공간이야? 임이지, 임. 맞니? 자, 가에서는 임을 만나게 되는 공간입니다. 오케이? 임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죠. 꿈의 공간이라는 거죠. 꿈의 공간. 임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 가의 꿈이에요. 물론 닭소리에 깨버렸지만. 두 번째, 나.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 나에서 꿈. 다시 한번 500년 잘 나갔던 고려왕조의 도읍지인 개성에 말 타고 와봤는데 자연의 모습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고려왕조를 지켰던 충신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어즈버 감탄사. 잘 나갔던 고려왕조 태평연월이 한낱 꿈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서 나에서 꿈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무슨 무상? 인생무상. 그치? 인생무상. 또한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망국이 뭐예요? 망국? 나라가 망했다는 거야.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 망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가와 나의 꿈의 비교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A. 구준비나 대쇼셔. 아까 뭐라 그랬죠? 적극적 사랑이라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에 5번 봐볼래 얘들아? 20번에 5번. 멀리서 잠시라도 임을 바라보고자 하는 각시님의 소망. 자, 요거는 저기 뭐야? 구준비야 나거리야? 5번은 나거리지. 5번은 나거리죠, 나거리. 자,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 4문제 남았습니다. 자, 1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 월명사는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면서 향가를 지어 제사를 올렸는데 문득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가짜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대요. 누이의 죽음이 누이와의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극락에서 다시 보자는 거죠. 미타차에서. 2번. 속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속세 집착? 막 이 작품에서 화자가 막 권력욕과 명예욕을 막 쫓았니? 아니지. 전혀 주제랑 관련이 없어요. 1번에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에 2번. 자, 넘어갑시다. 2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의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답만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워낙 깔끔해서 가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으로 승화하려 하고 있고 나는 몰락한 500년 고려왕조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에 대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맞지? 굉장히 깔끔한 답이에요. 굉장히 깔끔한 답.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봐봐. 500년 도읍지는 옛 고려왕조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필만은 왕조의 몰락으로 인해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준다. 산천은 왕조 몰락에 대한 한탄을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다. 잠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시에서 있잖아. 시에서 대조법을 쓰는 이유가 주로 뭘까? 대조법을 쓰는 이유. 더 부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맨날 난 이해밖에 안 들어. 12월 24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맞죠?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할게. 그냥 내가 학생 얘기는 안 할게 그냥. 그렇지. 성인들 연인들 뭐 합니까 주로 이때? 연인들 뭐 데이트 많이 하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솔로 부대라고. 응? 아니 예를 들어, 그죠? 그래서 집에 가고 있어. 퇴근하고 10시 딱 끝나고 집에 가고 있단 말이야. 야근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커플들이 막 손잡고 막 포옹하고 하고 있어. 그럼 어떤 기구 이름이? 더 외롭죠. 막 욕해. 혼자 욕해. 그것도 외로워서 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 있었을 때는 외로움을 못 느꼈는데 12월 24일 밤에 나갔더니 얘네들 보니까 어때? 아우 씨발 짜증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때? 나의 외로움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니니? 그게 바로 뭐의 기법이라고? 대조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자연사랑 인간사를 왜 대조한 거야? 더 드러내려고. 알겠지? 더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3번 봐봐.
산천이란 자연을 내세운 것 자체가 왕조몰락에 대한 한탄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대조법으로. 자, 4번. 인걸은 옛왕조의 등을 돌린 정치적 변절자가 아니고, 봐봐, 여기 써있네. 옛날 고려 왕조를 지켰던 충신들. 알겠지? 4번이 틀렸어요. 잘 나갔던 태평연월 옛 고려 왕조. 자, 이거에 대한 회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가봅시다. 4번. 시간 좀 보고. 4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가나다는 다 송미인국이에요. 오케이? 자, 1번 보세요. 가에서 두 번째 하자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유교적 여성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번. 나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임금께 항상 충성을 다하는 변치 않는 양반 사대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자, 3번. 잘 봐요. 다에서 적극적으로 임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은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충신을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쓴소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거든. 다를 한번 봐볼래. 다.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가버렸나? 자, 앉아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내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나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각시님 달대지 말고 구준비나 되셔셔. 여기서 어디서 그 쓴소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번이 틀린 거야 얘들아? 3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자, 4번, 5번은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숙제로 내줬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이렇게 덮으시고 일단 덮으시고 자, 이제 자습서 잠깐만 펴보세요. 쉬는 시간 가질 거야. 자습서 펴주시고 자, 오늘 춘향전 들어갈게요. 3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잠깐만.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되면 꺼져가지고 키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요 얘기 안 했죠?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난 걸 내가 기억을 하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 춘향전의 핵심 정리 중요한 거 체크한 다음에 본문 이제 우리가 분석으로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지고 31페이지부터 오늘 춘향전 다 마칠 겁니다. 그렇게 좀 진행할게요. 잠깐만 체크하자.